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로 상식을 늘려보는 시간입니다. 더 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족들이 명절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이런저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명절만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 가정 법률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절만 지나고 나면 이혼 상담이나 상속 관련한 질문을 많이들 주시곤 합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로 직계 가족들끼리만 보내다 보니 이혼 상담은 예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예. 상속 관련된 질문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요즘 뭐 장남이 많이 받고 뭐 이런 건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장남이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당연시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는 거기에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전체 상속분을 7등분해서 아들이 2, 딸이 2, 배우자가 3을 가져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데요. 근데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아직 왕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화도 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예. 예전에는 가족 간 일이 법정으로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예. 유류분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예. 것 같이 돌아가신 분이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경우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도 일정 부분은 받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앞서 예로 든 사례에서 보면 예. 법정 상속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무런 유언 같은 것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한 명의 몫은 7분의 2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 반, 그러니까 7분의 1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해주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이건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네, 물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아서 예. 받은 사람이 그냥 돌려주시면 뭐 소송할 필요도 없겠죠. 예.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재산을 못 받은 사람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이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를 복량하지 않아도 무조건 이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 때문에 비판도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고 이 재산으로 부모도 모시고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도 지내고 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부모님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집안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예. 요즘은 대가족 개념이 희박해지고 남녀 평등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다 보니 분쟁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하다 보면 나는 평생 부모를 모셨다느니 너는 명절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느니 이렇게 옛날 일을 가지고 많이들 다투시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유류분 제도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주도록 예. 되어 있으니 안타까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맹점이네요. 그러니까 그 기여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딱 몫을 박아두는. 네, 그래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유류분 이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간 인연 끊고 살던 동생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유류분 내놓으라 소송한다고 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화도 나겠네요. 예.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자녀니까 최소한의 몫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 어느 한쪽 입장만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현재 그 계류 중이라면은 헌재에서는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시대가 변하면 헌법재판소에선 다시 심리를 하고 있으니 예. 과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매우 계산은 간단해 보여도 가족법 체계 자체를 크게 건드리는 일이고 전통적인 가족 재산 개념에 대해서 바뀐 시대상도 반영해야 되는 문제라서 쉽게 결정이 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4차례 합헌 결정 끝에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 문제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젠가는 정립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도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유류분 사건의 제소 기간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청구 자체가 안 되니 뭐 이런 점 고려해서 잘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그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1년이라는 말씀. 상속이 이루어진 날로부터는 5년이고요. 그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안에 1년이고.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